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벌써 이제 2022년 시즌이 벌써 1월을 지나서 중반부로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레슨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올해 이제 뭐 지금 또 저희가 매장도 이사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스키장도 제가 저희 베이스였던 스타일이 폐업하는 바람에 이쪽 지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2022년 첫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렸던 기술의 3가지 포인트 이 시리즈에서 이제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올릴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카빙턴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3가지 기술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빙턴의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카빙턴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스키가 회전을 할 때 설면 옆으로 밀리지 않고 마치 날로 설면을 자르듯이 이렇게 샤프하게 빠르게 회전하는 걸 카빙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식적인 말로서는 탑이 지나간 자리를 테일이 지나가는 회전을 카빙턴이라고 그럽니다. 스키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카빙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의 3요소가 있습니다. 회전의 3요소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피보팅, 스키를 돌려주는 피보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엣지를 세워주는 엣지 각도, 앵귤레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스키의 하중을 가하는 웨이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카빙이기 때문에 스키가 옆으로 이제 피봇하는 동작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빙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스키의 하중을 가하는 것, 그리고 스키의 엣지를 세워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키를 이제 보시면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캠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활처럼 휘어진 이제 캠버 모양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설면에서 엣지가 세워진 채로 그 다음에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다시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스 캠버 혹은 역캠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버스 캠버를 만들어서 이 리버스 캠버가 만들어진 모양대로 스키가 설면을 그립해서 설면을 자르고 갈 때 이제 카빙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카빙턴에서는 이제 피봇하는 어떤 그런 스키를 돌려주는 그런 조작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엣지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중을 줄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중에 버틸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런 어떤 카빙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포지셔닝, 기본 자세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컨트롤링, 어떻게 스키를 조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트랜지션, 어떻게 전환할 거에 대한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스키의 회전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본 자세예요. 특히 이제 카빙 같은 경우는 빠른 스피드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어떤 이제 인터스키에서의 카빙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이제 다리가 이제 기저면이 움직이는 어떤 언더 크로스적인 그런 동작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카빙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어떤 최근 인터스키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월드컵 기술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가져와서 조금 더 이제 낮은 자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세에서 약간 뒤로 빠지는, 특히 이제 인터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뒤로 빠지는 자세가 있었다는 그런 말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센터 포지션을 잡아서 하이 포지션을 잡아주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은 높은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높은 하이 포지션이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몸이 뒤로 빠지지 않는 센터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카빙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뭐 리트랙션, 밴딩이라 그러죠. 어떤 이제 플렉션 동작, 이제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사용해서 여기서 중심을 그대로 두고 혹은 조금 중심을 옮기면서 다리가 많이 오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낮은 자세가 만들어져요. 낮은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무게중심점이죠. 센터 오브 매스 컴이 낮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후경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이런 후경 자세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기본 자세라든가 턴할 때 자세가 자기 센터 오브 매스, 이 허리의 위치가 이 부츠와 스키의 여기 센터점 요 정도와 여기서 거의 일치하거나 아니면 뒤로 많이 빠지지 않는 자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높은 자세, 왜냐하면 낮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중심은 뒤로 빠지니까 낮지 않은 높은 자세, 하이 포지션에서 센터 포지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빙턴에서 리버스 캠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스키의 스윗 스팟인 여기 센터점, 스키의 센터와 부츠의 센터가 일치하는 그 부분에 하중을 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뒤로 빠지게 되면은 너무 테일 쪽에만 압력이 가기 때문에 카빙턴에서는 카빙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탑 쪽이 설면을 파고들면서 압력을 받아서 카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낮은 자세가 만들어져서 뒤로 많이 빠지게 되면은 탑 쪽에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카빙턴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전 후반부에 스키가 너무 테일 엣지가 많이 써지게 되면 많이 도망가기 때문에 또 후경으로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또 사실은 정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높은 자세. 방금 같은 경우 너무 낮은 자세였죠. 너무 또 높은 자세를 앞으로 가서 너무 또 앞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회전 전반부에 너무 탑 쪽에 많은 하중이 가기 때문에 탑이 너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많이 나지 않고요. 또 회전 후반부에 탑 쪽에 하중이 계속 몰려있게 되면은 테일이 가벼워지면서 밀리기 때문에 카빙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자, 기본 자세라든가 아니면 할 줄 아는 자세가 너무 뒤로 안 빠지고 센터 오브 매스가 기저점, 바스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게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발목 각도, 정강이 각도가 좀 깊은 각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각도에서 선할 때도 여기서 뒤로 많이 앉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센터 오브 매스와 바스의 위치를 고정시켜서, 그렇죠, 많이 움직이지 마, 고정시킨다는 의미보다 약간 많이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카빙턴에서 필요한 부분은 너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나 혹은, 그렇죠, 너무 또 높은 정경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센터 포지션에서 허리가 높은 자세, 하이 웨이스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와 바스의 위치가 비슷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등도 곧게 펴셔서 등 척추가 뉴트럴하게, 중립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각도가, 이 정강이 각도가 약간 깊게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자세를 만드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턴할 때도 너무 낮아지거나 또 너무 많이 앞으로 안 가고 센터 포지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 포지션에서의 센터 포지션, 몸이 뒤로 빠지지 않는 높은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풀을 한 손에 몰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손에다가 풀을 쥐었다가 다시 전환할 때, 업 동작을 할 때 몸 뒤로 빼서 다시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풀을 빼고요. 다시 업 동작을 할 때 뒤로 뺐다가 다시 반대쪽. 그러면 이제 반대쪽 풀이 왔을 때 폴의 무게도 있고 바깥쪽으로 기울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전환 구간을 할 때, 업 동작을 할 때,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허리 뒤로 폴을 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시 왼발 바깥쪽, 다시 허리 높여주고 오른발 바깥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천천히 카빙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카빙턴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깥발의 등척성 운동과 안쪽 발의 등장성 운동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근육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그리고 등속성 운동이 있는데요. 등속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배제하고요. 등척성과 등장성이 있어요. 등척성이란 건 뭐냐면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운동하는 플랭크 같은 경우 이제 버티는 운동이죠. 그래서 혹은 우리가 고정된 벽을 밀 때는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아이소메트릭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령 같은 걸 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한쪽은 근육이 이완되고 다른 한쪽은 수축되게 되죠.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운동하는 걸 이제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이소토닉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베이직한 턴에서는 양 발이 같은 운동을 하게 되죠. 거의 비슷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상하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힙업 같은 걸 할 때 양 발의 움직임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서 이제 동조되는 어떤 싱크로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운동성 속성이 있는데요. 카빈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발과 안쪽 발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깥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약간 버티거나 펴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고요. 안쪽 발 같은 경우는 구부리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발의 카빙에서 역할은 그렇죠. 외력이 올 때 외력에 잘 버티면서 혹은 바깥발의 스키에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외력에 버티는 그런 운동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발 같은 경우는 카빙은 내경을 많이 안쪽으로 이제 중심 위치가 옮겨지면서 원심력에 버티기 위해서 중심 위치를 많이 이동시켜서 외력에 버티는 안쪽으로 기우는 자세가 만들어지는데요. 약간 외경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쪽 발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이 양 스키의 고조차, 높낮이 차를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안쪽 발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유연하게 구부러지고 펴지면서 이렇게 유연하고 샤프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이 고조차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력에 버티면서 하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등척성 요소가 많아요. 아이소메트릭스 같은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발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안쪽 발이 근육이 구부러지거나 펴지면서 고조차를 조절하는 등장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월드컵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아시겠지만은 바깥발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발이 어느 정도 펴진 상태에서 안쪽 발이 구부러져 가지고 바깥발의 모양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 발은 적극적으로 구부리면서 몸이 안쪽으로 기울어질 때 이 설명과 스키의 고조차를 많이 컨트롤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컵 선수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바깥발을 100% 등척성을 사용하고 이렇게 뭐 안쪽 발은 100% 등장성을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않겠지만은 조금 이제 뭐 스피드가 느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발도 약간의 등장성, 약간 구부리는 하중을 좀 쓸 수가 있고요. 또 뭐 회전을 할 때 약간 전반부에 아직 외력이 많이 발생하지 회전의 전반부에 외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등장성을 사용해서 약간 구부렸다가 버텨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등장성과 등착성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바깥발의 등척성을 사용하게 되면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가 많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보통 이제 스키에서 등장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세가 낮아지면서 이 중심의 위치가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가 기저점보다 뒤로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경이 나오면서 스키가 충분히 쉬지 않고 또 스키가 많이 도망가기 때문에 또 원하는 회전을 그리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척성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깥발의 길이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심의 위치를 상당히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척성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되는 만큼 큰 외력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등척성 요소가 바깥발에 많이 필요한 거고요. 등장성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근육을 펴거나 아니면 수축시켜 가지고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외력이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근육을 움직여서 자기가 내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바깥발은 주로 이제 버티는 느낌, 등척성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안쪽 발은 주로 근육을 많이 구부리고 펴면서 등장성 운동을 해가지고 바깥발은 외력에 버티고 안쪽 발은 고조차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카빙턴의 두 가지 포인트인 바깥발의 등척성 운동과 안쪽 발의 등장성 운동. 바깥발은 주로 이제 버티는 힘을 이용해서 외력에 버티면서 턴을 하는 거고요. 안쪽 발은 주로 구부렸다 펴면서 좀 더 고조차를 조절하는 건데,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탠스를 넓히셔가지고 오픈 스탠스에서 스탠스가 넓어지게 되면 조금 더 바깥발은 펴지는 느낌을 얻기가 쉽고요. 안쪽 발은 좀 더 구부러지는 느낌을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바깥발은 주로 약간 편 상태에서 버티면서 턴을 만들어주면서 외력에 버티고요. 안쪽 발은 좀 더 구부려주면서 이 스탠스가 넓어진 만큼 고조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고조차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할 때는 뭐 위로 많이 일어난다는 느낌은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펴지는 발과 구부러지는 발이 바뀐다는 느낌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바로? 네. 네,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으니까
카빙턴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전환 구간에 대한 건데요. 전환 구간 같은 경우 카빙턴에서는 이제 S자형의 어떤 좌우 운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환 구간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회전 구간에서 움직임은 상하의 움직임이 있고요. 뭐 좌우의 움직임, 그 다음에 회전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이제 앞뒤의 움직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베이직한 회전에서는 이제 전환하거나 하중을 줄 때 이제 상하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죠. 버티컬 무브먼트를 많이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카빙턴처럼 외력이 빠른 경우에는 중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바깥 발은 버티고 안쪽 발은 구부리기 때문에 주로 좌우의 움직임이 내터럴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좌우의 움직임을 쓰면서 전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할 때 보통 이제 전환은 두 가지 어떤 이미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C자형 전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S자형 전환이 있는데 보통 C자형 전환 같은 경우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하나의 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S자 같은 경우는 후반부터 전반부를 하나의 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한 턴에서는 주로 이제 전반부터 그렇죠, 업, 다운 해서 하나의 어떤 턴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고 조금 더 어드밴스한 회전에서는 후반부터 전반까지 다운, 업해서 주로 전환을 좀 더 연결해서 스키가 빠져나가는 활주력을 이용하는 그런 S자형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빙턴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활주력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S자형의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회전의 전반부는 조금 짧아져요. 전반부는 짧아지고 회전의 후반부가 길어지는 S자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인 회전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길이가 거의 비슷한 느낌, 많이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카빙턴에서는 조금 더 후반부는 길게 옆으로 빠져나가고 전반부는 짧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이제 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카빙의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보면 중요한 게 이 카빙턴에서는 이 스키의 에지를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지, 그렇죠? 스키의 면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환할 때 바깥발에서 안쪽 다음 턴 바깥발로 바로 이렇게 나가면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위치를 그렇죠? 여기서 아래쪽에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발에서 다운을 해주고 밟아주고요. 예, 버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바깥발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 중심도 떨어지지만은 그러면서 스키의 면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면을 바꿔서 그 다음에 폴라인 근처에 갔을 때 다시 다음 턴 방향에 다음 턴에 바깥발에 하중이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발에서 조금 더 안쪽 발을 거쳐서 스키의 면을 바꿔주고 스키가 몸 밑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다음 턴 바깥발로 간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고요. 조금 전반부는 약간 짧아지고 후반부가 길어져가지고 조금 더 스키의 어떤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활주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고 카빙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 S자형의 어떤 횡적인 수평이동적인 좌우 운동의 어떤 전환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아래로 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폴이 바깥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바깥쪽으로 기운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이 바깥발이 안쪽으로 바뀌어서 다시 바깥발로 가면서 기울게. 또 마찬가지로 바깥쪽 간 상태에서 다시 이 발이 다시 다음 턴에 바깥발이 안쪽 발까지 몸 밑으로 들어와서 바뀌고 면이 바뀌고 엣지가 바뀌고 다음 턴 방향으로 기울이면서 하중이 들어가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뉴트럴 구간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서 조금 더 후반부를 길게 가면서 바깥발에서 안쪽 발 바뀌어서 다시 안쪽 발 가는 그런 S자형 전환을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갈게요. 자, 손을 잡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활용해서 같이 한번 카빙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카빙턴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더 좋은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양한 또 스키 유튜버들의 좋은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카빙턴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